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음 공부는 출발점을 항상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허한 이상을 쫓기보다는 현재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그 답을 찾다 보면 이제 인생 문제가 풀리게 되는 그런 것이 마음 공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돌아보면 인생에는 항상 무언가 좀 모자란 거, 무언가 추구하는 느낌, 뭔가 모자라는 느낌, 이제 그것을 이제 먼저 깨달은 분들은 갈애라는 말을 썼거든요. 갈은 갈증을 일으킨다. 애는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목마른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면 참 좋겠죠. 그죠? 만족하면 좋겠는데 만족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이게 마음이 불편해서 항상 무언가를 찾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 우리들이 항상 좋다 나쁘다 하고 있다 이거죠. 갈애, 애정을 갈구한다 이거죠. 그러면 애정을 갈구한다 이 말은 또 반대말은 또 미워하는 것이 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현재 이 자리에서 좋아하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으면 만족이겠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항상 무언가는 더 욕망하고 또 무엇은 또 싫어서 도망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실존적인 존재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그러니까 왜 이런가 하면 그 원인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분별심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분별심이라는 것은 나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우리들은 보자마자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나눈다 이거죠. 모든 것을 나눈다. 밖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도 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또 나눈다 이거죠. 안팎으로 계속 나누면서 사니까 나누자마자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생기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지금 모든 인간이 처하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원인이 나의 분별심에서 이게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 뿌리가 깊어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분별심을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만큼 이제 모든 인간한테 공통적인 좀 오랜 숙제다, 인류의 숙제다. 그러면 이 분별심이 사실은 우리가 선생님 뭐 먹었을 때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할 때 영어로는 오버이트라 그러죠. 이트가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토하는 것을 오버이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분별심이 오버 상태예요. 그래서 분별심이 하는 작동을 이제 싱킹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오버 싱킹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머리에서 특히 좌뇌에서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정보를 가지고 언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언어를 한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가장 어린 아이한테 무엇부터 가르치죠? 이름부터 가르치죠. 그리고 그림책 펴면 전부 다 이름 가르치는 것들이죠. 그리고 애가 잘 토끼, 거북이 잘 알아맞추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언어를 배우는 거죠. 이름을 이제 배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이름이 한번 우리 좌뇌에 입력이 되면 이것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공지능이 자가 학습을 한다.
전문 용어로는 딥러닝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자가학습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좌뇌가 이런 어릴 때 배웠던 언어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뇌는 언어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언어가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해서 오버싱킹 상태. 이것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현대인들은 항상 자가학습을 지나치게 하고 있어서 항상 머리는 지금 뜨겁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그게 이제 머리가 지나치게 돌아간다 이 말은 분별이 심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실존적인 문제는 마음이 편치 않다. 왜 편치 않는가? 우리의 이 좌뇌가 너무 오버싱킹을 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가 점잖아서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입을 열면 참 못 볼견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온갖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괴로움의 근본이다. 그러면 이 지나치게 작동하고 있는 분별심을 어떻게 우리가 잠재울까? 근데 분별심의 특징은 분별하면 항상 나누면 좋다 나쁘다가 생겨요. 그리고 좋다 나쁘다가 탐심, 진심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세 가지 독이라고 해서 삼독이라고 하고 이 번뇌망상은 항상 탐심과 진심,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왜 그런가? 이 분별심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왜 자꾸 나누어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해서 갈등을 일으켜서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 근본 원인은 이 세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세계의 실상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병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뭘 모르는가? 이 세계의 실상을 모르니까 돼지 눈에는 이 세계가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돼지 눈이라는 것은 사실은 육안입니다.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눈. 그러니까 이 육안은 자뇌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세계를 보고 나누어 가지고 사람이다, 탁자다, 바닥이다, 뭐 물컵이다, 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분별하는 것이 육안이다 이거예요. 육안. 근데 심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 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은 이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분별의 눈을 따라가면 상대 세계를 보게 되고 상대 세계는 필연적으로 좋다 나쁘다의 갈등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이 전체가 하나이면서 모든 것이 삼라만상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지금 모습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마음 공부의 목적은 결국 이 불편한 이 마음을 왜 불편한가? 매사에 분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돼지의 눈으로 현상만 보기 때문에 현상만 보고 현상을 분별해서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다. 이게 지금 근본 구조예요. 그러면 문제는 심한을 떠서 부처의 눈에는 이 세계가 부처로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심한이거든요. 이 말은 이 세계가 하나의 조화로운 세계인 것을 놓치고 있다. 왜냐? 오버싱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조화롭게 육안과 심한이, 육안은 지금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고 오버싱킹하고 있고 심한은 상대적으로 너무 지금 침체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워서 조화를 잘 맞추자. 이게 지금 마음 공부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죠. 근본 문제를 풀려면 본질을 의심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 본질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의문이
일어난다.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말미에 이거 공부했거든요. 자, 여기서 근본 문제. 중요한 것은 육안은 현상만 본다. 그럼 실제로 이 세계는 무엇인가? 실제로는 이 세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살았던 이런 인간의 이런 실존적인 불안감, 편치함, 이걸 먼저 해결했던 분들이 무엇으로서 해결했는가? 결국 이 세계의 실상을 보고 해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지하다. 실상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상이 무엇인가? 실상은 같은 이 하나의 세계가 돼지 눈에는 분별로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분별 플러스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조화로운 세계로 보인다는 거죠. 분별하면서도 또 전체를 같이 본다. 이게 이제 부처의 눈인데 이게 실상을 보는 눈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또 압축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실상은 이 세계가 현상이면서 동시에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상과 본질을 같이 못 보고 부처의 눈은 같이 보는데 돼지의 눈은 현상만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돼지의 눈에서 부처의 눈을 하나 더 뜨려면 육안에서 심안을 열려면 이미 볼 줄 아는 현상 외에 본질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 여기까지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본질이 무엇인가? 결국은 모든 질문의 핵심은 현상을 안다 이거예요. 현상은 모든 사람이 잘 안다. 모르는 것이 있다.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무엇인가? 이게 근본 문제다. 근본은 본질이 근본이에요? 현상이 근본이에요? 본질이 근본이죠. 그러니까 이 현상의 뿌리, 그러니까 본질을 근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근본 문제를 풀려면 본질을 의심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 할 때 본질을 의심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말을 하면 현상을 대표하는 것은 몸이에요. 몸 다 있으시죠? 몸이에요. 근데 본질은 무엇인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팔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상은 팔이고 본질은 이 팔을 움직이는 게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본질을 확인한 사람한테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 이렇게 본질이 이렇게 있는데 확인 못한 사람한테는 안타깝게도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이는가? 현상이 아니라서. 너무 간단해요. 현상은 보입니다. 현상을 움직이는 본질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께서 저를 보실 때 저의 현상만 보고 저의 본질은 지금 놓치고 있기가 쉬워요. 저의 본질을 놓치면 죄송하지만 선생님의 본질도 놓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본질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본질도 같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깨어나면 우주 전체가 같이 깨어난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음 공부를 고통을 해결하자.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무지다. 무지. 무지는 무엇을 모르는가? 실상을 모른다. 실상은 현상이면서 본질인데 현상은 아는데 본질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저를 돌아봐도 먼저 깨닫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다면 제가 이 문제를 혼자 풀기에는 정말 벅찬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선배님들이 이 문제를 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가 인류의 성현이라 그러잖아요. 핵심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풀려면, 고통을 해결하려면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가르침을 배웠다면 이제 내 눈이 현상은 잘 봐.
그죠? 현상은 잘 보는데 본질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 자초지종을,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뿌리는 모른다는 사실. 뭘 모르는가? 이 현상은 알지만 본질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꼬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딱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것은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이 인생을 이번 생에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또 연결되겠죠. 또 괴롭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왕이면 이번 생에 해결하는 게 좋지 않나요? 기왕이면 이번 생에 해결을 해야지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진짜 간단하다 이거예요. 본질이 무엇인가? 그럼 본질은 무엇이 본질인가? 지금 몸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움직이고 있는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로 모든 것이 압축된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찬찬하게 이해를 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문제가 압축이 되어서 여러분 1초 1초 매 순간순간 몸을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잘 때도 숨 쉬잖아요. 그죠? 우리가 몸을 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움직이죠? 정말 고맙게도 어떤 우리 선배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몸은 물질이다. 물질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냐. 그러면 이 몸을 움직이는 게 뭐냐. 이거를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지금 물질인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정말 이 질문을 압축해서 본질이 무엇인가가 핵심인데 그 말을 알아듣기 쉽게 이 몸을 지금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는 정말 고맙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인생의 고통이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답이 지금 저한테 제가 지금 제 몸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답이 지금 저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으면 어떻게 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나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지금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 현상인 몸을 움직이면서 살잖아요. 그럼 그 답은 모든 사람한테 다 주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근데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모르고 사니까 고통이다 이거예요. 이 문제 하나를 풀면 이게 근본 문제라서 이 문제를 풀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줄줄이 다 풀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철이 들어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깨어서 몸을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만 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니까. 그러면 여기에 집중을 한다? 여러분, 그런 말 이해되세요? 여기에 집중을 한다. 이 문제를 푸는데 근본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은 어려운 게 아니고 어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깨어서 눈에는 안 보여요. 이렇게 텅 빈 채로 투명하게 깨어서 있으면서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거 하나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한테 남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고통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도 병을 이길 수는 없고 또 권력도 오래 못 가지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근본 문제를 푸는 것이 인생에는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면 돈과 권력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사실은 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그런 욕심이 안 일어나죠. 예. 다음에 모양은 없지만 모든 작용, 이 현상의 주체인 우리의 본심, 본래 마음 혹은 본질,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압축된다. 그러면 마음 공부는 이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마음 공부는 이 문제를 풀면 된다.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가장 핵심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이것도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이제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깨달은 분들이 큰 의심의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가 하는 큰 의심에 크게 깨닫고 작은 의심에 작게 깨닫는다. 의심이 없으면 아예 깨닫지 못한다. 궁금하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지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어떤 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에는 흙을 빚어가지고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흙을 조금만 쓰면 동상이 작고 흙을 많이 쓰면 동상이 크잖아요. 흙이 없으면 아예 동상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의 재료, 흙,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크면 동상도 크다. 의심이 크면 깨달음도 크다. 의심이 작으면 깨달음도 작다. 의심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크게 깨닫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크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의심은 무엇인가? 누구세요? 하는데 내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 누구세요? 할 때 설마 몸을 가지고 묻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진면목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 이 대목이었죠. 자, 이 깨닫는 데는 처음에는 조사선이라고 했고 그 뒤에 발달이 되어서 가나선이 나왔어요. 한 시차가 300~400년 납니다. 조사선이라는 것은 조사들의 선이에요. 조사들은 깨달은 분들이 조사들이에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처음에는 고통을 해결해야겠는데 고통을 해결하려면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면 해결된다니까. 그럼 나의 본질이 무엇이지? 이렇게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이게 뭐지? 내가 누구지?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한 거예요. 스스로 의심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방법이 의미가 없다. 왜냐? 스스로 의심이 일어난 사람은 이거 못 풀면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런 방법이 필요 없다. 어떻게 하느냐? 이미 깨달은 사람을 찾아가서 뭡니까? 하고 하여튼 매달리는 거예요. 이건 환자가 자기를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서 무조건 부닥쳐서 낫게 해주십시오. 뭡니까? 여러분, 의사 입장에서는요, 환자가 찾아와서 결국 내가 누굽니까? 하고 묻는 거죠. 이해되세요? 의사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누굽니까? 이러면 아니 이런 미친놈이 있나? 너가 누구인지를 왜 내한테 와서 묻느냐? 그리고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누굽니까? 이러면 진짜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는 아주 격렬한 방법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몽둥이하고 고함을 많이 질렀다.
이제 그런 게 조사선의 시대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가나서는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께서 궁금하긴 한데 이 문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기가 좀 바쁘지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는데 이리저리 바빠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올인하기에는 좀 다른 바쁜 일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그런 분들이 마음 공부할 때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미 깨달은 분들을 찾아가서 자기한테 스스로 의심이 약하잖아요. 의심이 작으니까 깨달음도 작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심이 작은 사람은 스승을 찾아가면 이때 스승을 선지식이라 그래요. 가나서는 선지식이 화두 의심을 걸어준다. 이 말은 대중화한다 이거예요. 스스로 의심을 일으키는 힘이 약하니까 선지식이 이제 공부하러 온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왔네요. 지금 이렇게 왔네요. 무엇이 왔지요? 무엇이 끄떡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건데 대중화됐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조사서는 이 문제를 못 풀면 나는 못 살아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거고, 그런 힘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선지식이 어떤 일정한 환경 속에서 그 사람한테 코너에 몰아서 이 질문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 이해되세요? 조사서는 무방편, 방법이 없어요. 조사서는 방법이 없다. 가나서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대중화를 했다. 그러면 모든 깨달음은 의심하지 않고서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심해야 되는데 의심을 안 하지요. 깨닫고는 싶지만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때 그 작은 의심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푸시를 해가지고 확 걸어주는 거예요. 의심을. 그래서 이때는 의심을 작게 걸면 안 돼요. 의심을 걸어줄 때 입술에 걸면 안 돼요. 한마디로. 딱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걸어주는 그런 선지식을 만나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은 나에게 화두는 의심을 화두라고 해요. 의심을 화두라고 해요. 그러면 이 화두 의심을 걸어주는 선지식을 잘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다. 지금 이해되세요? 그걸 못 만나면 이번 생도 이러다가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 뾰족한 수 있을까요? 그냥 이러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철저하게 나한테 화두를 걸어주면 나는 이제 이 낚싯줄이 걸리면 입술에 걸린 게 아니라 완전히 똥꼬까지 완전히 콱 깨이면 못 살잖아요. 이해되세요? 못 살잖아요.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게 최고로 귀한 인연이다. 한 인간이 한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귀한 인연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정말 믿는 분이 정말 이 질문을 해준다면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답을 하려고 애쓰는 거, 이것이 마음 공부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선지식이 나에게 야 지금 송장 끌고 다니네. 송장 끌고 다니는 게 뭐야? 너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너 몸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너 몸 움직이는 게 뭐야? 하고 물어주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쉽나 이거예요. 그런데 콱 꿰이면 여기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낚싯줄이 이 비늘이 들어가서 완전히 관통하면 이 문제 못 풀고는 못 살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 문제가 내 존재의 1번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존재의 1번이 되면 그때는 이제 머리에 불 붙은 거예요.
물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되죠? 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언제 결판이 나느냐? 그렇게 길지 않게. 따라서 화두가 깊이 걸릴수록 빨리 결판이 납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게 조사선과 가나선의 차이예요. 조사선이 먼저 생겼고 3,400년 뒤에 가나선의 방법론이 생겨서 가나선은 대중화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 가나선은 선지식이 공부인에게 처음에 화두를 통해서 발동을 걸어준다. 이 말은 발동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이미 만약에 정말 친한 친구가 같이 가다가 얘가 너무 좀 적나라해서 예를 들는데 좀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같이 가다가 바로 옆 사람이 벼락 맞고 바로 죽었다. 그러면 지금 그 한 끗 차이로 한 사람은 죽고 친한 친구가 죽고 나는 살았다. 그러면 이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근본부터 다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급박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 문제를 푼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발동이 안 걸리고 있다. 이 말 이해됐어요? 발동이 안 걸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발동을 걸어주는 거. 이것이 화두라는 거죠. 화두는 간단해요.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스승으로부터 뭐냐, 지금 몸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문제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화두의 힘인데, 따라서 스스로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몸을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못하는 이에게는 질문을 해주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선생이 질문을 했으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답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답하려고 애쓰게 만드는 거, 답을 하려고 애쓰게 만드는 거, 이거는 선생의 책임이에요. 제 이야기 이해되세요? 선생의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학생이 정말로 답을 하려고 애쓰도록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만들어야 발동이 걸린다 이거예요. 발동이 걸리면 그때부터야 저절로 가지만, 발동을 걸어주는 것은 전적으로 선지식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TV나 유튜브에서 이런 장면을 보시게 되면 한번 자기한테 대입을 해봐야 돼요. 대입을. 나는 내 눈은 현상만 보는 눈인가? 아니면 본질까지 같이 보는 눈인가?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본다. 이거를 중도의 눈이라 그래요. 중도. 둘을 같이 보는 눈. 중도의 눈. 나는 그 눈이 떴는가? 아니면 못 떴는가? 못 떴으면 영락없이 고통으로부터 해결할 수가 없다. 고통보다도 당장에 오버싱킹하는 나의 이 번뇌망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한 채로 살 것인가 이거예요. 못한 채로 살면 죽었어도 못하고 죽잖아요. 무슨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해결을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는가? 간단하게 본질을 깨달아서 해결을 했다.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살아 계시죠? 질문은 간단한 거죠. 살아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살아서 보고 듣고 하는, 지금 몸을 움직이는, 여러분 주먹 한번 이렇게 손 한 내보세요. 주먹을 쥐었다 펴보세요. 내리세요. 뭐가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거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의미가 없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죽을 병 걸린 환자가 이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듯이 죽기 살기로 선지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선지식은 한국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복된 땅에 태어났어요. 선지식은 한국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일단 저는 인정이 되거든요. 어떤 인정이냐? 내가 환자다 이거예요. 내가 눈이 하나만 떴다. 돼지 눈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 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부처 눈은 아직 못 떴다 이거죠. 그럼 돼지 눈만 떴으니까 고통스럽다. 가래에 허덕인다. 항상 존재 불만족이다. 뭘 해도 시원하지 않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렇게 구질구질하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해결한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있다고요. 가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선지식은 그래 마음 공부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좋은 의사는 책임을 져요. 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면 콱 잡고 질문을 그 사람 입으로 넣어서 창자를 뚫어서 완전히 꿰뚫어서 똥꼬까지 콱 걸어주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할 질문. 뭐냐 이거예요. 이 인연이 귀합니다. 그죠? 예. 자, 이 질문의 원리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질문, 즉 의심, 이 화두의 원리는 독으로 독을 치는 거예요. 이걸 이독, 공독이라고. 이건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독으로 독을 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걸려있는 독이 삼독, 탐진치. 탐진치의 뿌리는 치, 어리석음이에요. 이 어리석음이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진치의 독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삼독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지요. 이것이 너무 강해서 웬만한 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독한 약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그런가? 독이 너무 강해서 독으로 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이 눈이 지금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 눈을 뜨게 하는데 직효약은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궁금한 거. 여러분,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제 말 들립니까? 저 보이나요? 뭐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뭐지? 지금 보고 듣는 이게 스스로 뭐지 해야 되는데 스스로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냐고 물어주는데 자, 그냥 물어주면 안 돼요. 환경이 적어도 이 문제에 집중해서 어느 정도 발동이 걸릴 때까지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모든 시간은 기본 단위가 중요한 거예요. 한 인간이 변화를 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부처 눈을 뜨는, 적어도 그렇게 발동을 일으키는, 변화의 발동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지금 일주일로 보고 있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일주일. 여러분, 부처님도 6년 고행하다가 안 되니까 그 고행은 내버려 두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존의 방식은 내려놓고 완전히 해결 안 되니까 당신의 부처님의 화두는 부처님의 근본 문제는 생로병사였어요. 죽음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돼. 안 되니까 해봤는데 안 돼. 내려놓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한데 방법은 없고 꽉 막힌 거예요. 부처님도 꽉 막힌 상태에서 진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일주일을 만에 깨쳤잖아요. 부처님 보리수아래에 깨친 기간이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일주일을 여러분 휴가 가는 기간이 있네요. 일주일.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내서 정말로 집중해서 이 문제를 화두를 걸어주는 그런 인연, 그런 걸 찾아서 가면 놀라운 것은요. 통계적으로 50% 이상은 발동이 걸립니다. 확실하게 걸립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지금 통계적으로 이 말은 수천수만의 실험을 통해서 일주일에 발동이 걸리는 거, 제대로 발동이 걸리는 것은 일주일 안에 한 50%가 성공하더라고요. 그 50%는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고통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푸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지요. 자, 독으로 독을 치다. 그리고 밑에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먹구름에 구름이 있어요. 여러분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구름이 있는데 이게 안 없어지죠. 끼어 있잖아요. 이 먹구름에 의심이 수증기 같아요. 독이에요. 이 강력한 수증기를 더 쏘아보내. 그러면 여러분 먹구름에 수증기가 더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엉겨가지고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의심은 문명을 키워서 뭉치게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화두의 원리는 이 강력한 의심, 궁금한 거, 그 궁금한 것은 기존의 우리들의 무명을 더 엉겨가지고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완전히 꽉 차면 어떻게 될까요? 소나기가 되어서 쏟아져지겠죠. 여러분, 소나기가 그친 뒤에 어떨까요, 하늘이? 굉장하겠죠. 아이고, 좋거든요. 예? 일단 항상 구름이 끼어 있다. 어떻게 이거를 헛느냐? 여러분, 이 구름이 웬만해서는 너무 지독해. 독이라서. 의심이라고 하는 독을 통해서 더 짙게 해요. 끝내 어떻게 될까요? 왕창 그냥 쏟아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천재의 발명품입니다. 화두라고 하는 의심을 통해서 기존의 무명을 더 뭉치게, 더 크게 해서, 완전히 크게 해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타파한다, 이런 말 써요. 무명을 타파한다. 자, 오늘은 화두의 원리까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